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자주 부딪히는 감정 중 하나, 그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늘 곁에 있지만 때로는 그 표현이 서툴러서 상처가 되기도 하죠. 오늘의 사연은 한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입니다. 간섭이라 믿었던 그 마음 속에 어떤 진심이 숨어 있었는지 천천히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비 오는 오후 좁은 주택가 골목 안에서 낡은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낸다. 그 안쪽에서 중년 여성이 우산을 접으며 들어선다. 지연아, 손 닦고 밥 먹어라. 노인의 목소리가 들린다. 지연은 깊은 한숨을 쉬며 구두를 벗는다. 아빠, 나 아직 밥 안 먹었어요. 회사에서 야근했어요. 그렇게 늦게 다니지 말랬잖아. 세상이 어떤 줄 알아? 그녀는 고개를 숙인다. 이제 44, 회사에서도 팀장이 된 어엿한 어른이지만 아버지 앞에만 서면 이상하게 작아진다. 그녀의 인생에는 항상 허락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고등학생 때부터 아버지는 모든 것을 통제했다. 친구 생일 파티? 안 돼. 수학여행? 위험해. 대학 MT? 허락 못해. 연애? 아직 멀었어. 처음엔 이해했다. 혼자서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가 걱정돼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그녀가 6살 때 돌아가셨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늘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다. 비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우산을 들고 학교 앞으로 마중을 나왔고 겨울이면 딸의 장갑이 벗겨졌는지 확인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 세심한 사랑은 점점 감시로 바뀌었다. 대학 시절 그녀는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싶었다. 아빠, 제주도 2박 3일로 가면 안 돼요? 여자친구 셋이서요. 무슨 여행이야? 공부나 해.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전하지 않아.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설렘이 사라졌다. 그날 밤 지연은 이불 속에서 몰래 울었다. 아빠는 왜 나를 믿지 못할까? 직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다. 야근이라도 하면 전화가 빗발쳤다. 지연아, 지금 몇 시냐? 택시 타고 들어와. 기사 얼굴 잘 봐. 아빠, 나 이제 어린애 아니에요. 그게 문제야. 어린애가 아니라서 더 위험한 거야.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에게 하루 일과를 보고하는 습관이 생겼다. 퇴근합니다. 밥 먹었어요. 잘게요. 그건 보고라기보다 일종의 의식이었다.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해야 하는 일. 그런데 그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아버지를 실망시키면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딸이 될 것 같은 두려움. 그녀의 방엔 언제나 아버지가 사준 옷, 아버지가 고른 책, 아버지가 고쳐준 가방이 있었다. 모든 게 아버지의 손이 닿아 있었다. 그녀는 가끔 생각했다. 나는 누구일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뭘까? 하지만 답을 찾기도 전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연아,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 말이 이상하게 무서웠다. 사랑이지만 동시에 굴레 같았다. 비 오는 날 지연은 창가에 앉아 유리창을 타고 내리는 빗방울을 바라봤다. 아빠는 날 지키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붙잡고 싶었던 걸까? 그녀는 몰랐다. 그 질문의 답을 알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할지. 그날 저녁 지연은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회사에서 만난 한 남자, 태준.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언제나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커피를 마실 때도, 퇴근길을 걸을 때도 그녀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보호가 아닌 이해를 느꼈다. 태주는 어느 날 물었다. 지연 씨, 결혼 생각은 있어요? 그녀는 망설였다.
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아버님이 반대하실 것 같아요? 응. 아빠는 내가 누구랑 뭘 해도 싫어할 거예요. 그냥 혼자 있기를 바랄지도 몰라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태주는 말했다. 그럼 아버님께 저를 보여드려요. 직접 이야기하면 달라질 거예요. 며칠 뒤 지연은 아버지 앞에 앉았다. 식탁 위엔 미역국 냄새가 은은히 퍼져 있었다. 아빠, 나 결혼하려고 해요. 숟가락을 들던 아버지의 손이 굳었다. 누군데?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착하고 진심으로 저를 아껴줘요. 그 사람 집안은 뭐 하시는데? 아빠, 그런 게 중요한가요? 결혼은 가정이 만나는 거야.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빠, 전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평생 아빠 기준에 맞춰 살았어요. 이제는 저도 선택할 자유가 있잖아요.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연아, 사람은 말처럼 안 변해. 나는 내가 나처럼 후회하지 않길 바랐을 뿐이야. 그녀는 울컥했다. 아빠는 항상 그래요. 아빠의 상처를 왜 제 삶에 덮어요? 저는 아빠가 아니에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았다. 같은 집에 있어도 서로의 눈을 피했다. 식탁 위엔 늘 두 개의 그릇이 있었지만 그 어느 쪽도 따뜻하지 않았다. 결국 지연은 결혼을 강행했다. 결혼식장에는 많은 하객이 모였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문을 바라봤다. 하지만 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하객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신부 아버지가 안 오셨대. 그 말이 칼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가가 뜨거워졌다. 아빠, 그래도 전 행복할 거예요. 이제 제 인생이에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으로 돌아간 밤. 그녀는 휴대폰을 켜서 아빠 이름을 눌렀다. 하지만 손가락은 끝내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그 시각 아버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다. 밥은 식었고 반찬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의 손엔 구겨진 청첩장이 있었다. 편지처럼 꾹 쥔 채로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지연아, 내가 나처럼 울지 않길 바랐는데.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가 젖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다. 결혼 후 5년. 계절이 5번 바뀌는 동안 아버지와 지연은 단 한 통의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다. 그 침묵은 단절을 넘어 마치 서로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연은 처음 몇 달 동안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잠들곤 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전화를 걸까, 그저 잘 지내냐 한마디라도 들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다. 결혼 생활은 나쁘지 않았다. 남편 태주는 다정했고 아이도 태어났다. 지연은 매일 아이에게 젖병을 물리며 속삭였다. 엄마는 너한테 절대 상처 주지 않을 거야. 내 선택은 언제나 존중할게. 그러나 아이가 잠든 밤이면 그녀의 머릿속엔 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걱정스러운 눈빛, 그리고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았던 그 빈자리가. 그녀는 가끔 SNS에 올린 가족 사진에 아빠가 보면 뭐라고 할까? 그 생각이 문득 스쳤다. 아빠, 나 잘 살고 있어요. 아빠 말대로 조심하면서 행복하게. 하지만 그 말은 끝내 문자로 보내지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엔 여전히 미움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왜 나를 그렇게 올감했을까? 왜 마지막까지 내 선택을 믿어주지 않았을까? 그때였다. 어느 늦은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따님 되시죠?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그녀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어디요? 병원 응급실이에요. 지연은 다급히 택시를 잡아탔다. 창밖의 풍경이 흐려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아빠, 제발. 병실 문을 열자 아버지가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말라버린 손, 그 손에는 그녀가 어릴 때 그려준 낙서가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손을 꼭 잡았다. 아빠, 지연이에요. 들려요?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지연.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왜 이제야 불러요? 왜 그렇게 멀리 계셨어요? 아버지는 말할 힘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말보다 진한 사과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지연은 병실 밖 의자에 앉아 긴 시간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오고 복도 끝엔 희미한 기도 소리가 들려왔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냥 한 번이라도 안아드릴 걸. 하지만 인생은 늘 늦게 가르친다. 진심은 늘 떠난 뒤에야 들린다. 장례를 마친 지 이틀째 되는 날, 지연은 아버지의 방에 들어갔다. 좁은 방 안엔 오래된 시계와 낡은 안경, 그리고 세월의 냄새가 가득했다. 책상 서랍을 열자 노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지연에게 삐뚤빼뚤한 글씨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종이 2장과 사진 1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엔 어린 시절 그녀와 젊은 아버지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편지를 펼쳤다. 지연아, 내가 내 말을 싫어했다는 걸 안다. 매번 잔소리처럼 들렸겠지. 하지만 그 말들엔 겁이 있었다. 내 엄마를 잃은 날 나는 세상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봤다. 그날 이후 나는 늘 두려웠다. 너마저 잃을까봐. 그래서 너를 보호한다며 사실은 내 상처를 내게 덮어 씌운 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했구나. 그래서 이 편지라도 남긴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다. 내가 웃을 수 있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 그녀는 편지를 꼭 쥐고 울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아버지의 말들이 떠올랐다. 세상은 무섭다. 조심해라. 나는 내가 나처럼 후회하길 원치 않아. 그 모든 말이 이제야 이해됐다. 그건 간섭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사랑의 다른 얼굴이었다. 그녀는 편지를 품에 안고 중얼거렸다. 아빠, 저 이제 알아요. 아빠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그날 밤 그녀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 작은 촛불을 켰다. 불빛이 흔들리며 벽에 아버지의 그림자를 비췄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괜찮아요. 이제 놓아드릴게요. 그 순간 창문 사이로 바람이 들어왔다. 촛불이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다. 그건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듯했다. 장례를 마친 지 이틀째 되는 날, 지연은 아버지의 방에 들어갔다. 좁은 방 안엔 오래된 시계와 낡은 안경, 그리고 세월의 냄새가 가득했다. 책상 서랍을 열자 노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지연에게 삐뚤빼뚤한 글씨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종이 2장과 사진 1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엔 어린 시절 그녀와 젊은 아버지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편지를 펼쳤다. 지연아, 내가 내 말을 싫어했다는 걸 안다. 매번 잔소리처럼 들렸겠지. 하지만 그 말들엔 겁이 있었다. 내 엄마를 잃은 날 나는 세상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봤다. 그날 이후 나는 늘 두려웠다. 너마저 잃을까봐.
그래서 너를 보호한다며 사실은 내 상처를 내게 덮어 씌운 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했구나. 그래서 이 편지라도 남긴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다. 내가 웃을 수 있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 그녀는 편지를 꼭 쥐고 울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아버지의 말들이 떠올랐다. 세상은 무섭다. 조심해라. 나는 내가 나처럼 후회하길 원치 않아. 그 모든 말이 이제야 이해됐다. 그건 간섭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사랑의 다른 얼굴이었다. 그녀는 편지를 품에 안고 중얼거렸다. 아빠, 저 이제 알아요. 아빠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그날 밤 그녀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 작은 촛불을 켰다. 불빛이 흔들리며 벽에 아버지의 그림자를 비쳤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괜찮아요. 이제 놓아드릴게요. 그 순간 창문 사이로 바람이 들어왔다. 촛불이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다. 그건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듯 했다. 며칠 후 지연은 아버지가 자주 갔던 공원으로 향했다. 늦가을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흩날렸다. 벤치에는 여전히 오래된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 위에 커피 자판기에서 산 블랙 커피 한 잔을 올려놓았다. 아빠, 여기 커피요. 아빠가 좋아하던 블랙.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유난히 높고 맑았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아빠, 저 이제 잘 살아요. 아빠 말대로 세상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나 꿋꿋하게 버티고 있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아빠, 이제 알겠어요. 아빠가 저를 붙잡았던 건 사랑을 놓는 법을 몰라서였죠.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바람에 실려 낙엽이 지나갔다.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살짝 등을 밀어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빠, 이제 제가 아빠처럼 걱정하는 사람이 됐어요. 아빠처럼 잔소리도 하고 아빠처럼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어요.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따뜻한 눈물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벤치 위에 놓았다. 사진 속의 두 사람, 어린 지연과 젊은 아버지. 그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 사랑해요.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마치 누군가의 미소가 느껴졌다. 사랑은 때로는 불편한 말로, 때로는 잔소리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근원은 언제나 너를 잃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죠. 오늘 그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사랑은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때로는 오해로 변하고 후회로 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혹시 당신 마음속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보세요. 괜찮니?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질 거예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인생의 한 장면처럼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